안녕하세요. 캘리그라피 지도사 강의를 맡게 된 김진민입니다. 네, 이제는 우리 생활 곳곳에 문화센터부터 해가지고 초중고 방과후 수업 그런 모든 곳에 대부분 수업이 캘리그라피가 들어가 있죠. 그런 캘리그라피를 우리가 이제 배워볼 겁니다. 캘리그라피가 무엇인지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 가르칠 것인가까지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1강은 캘리그라피란 무엇인가입니다. 네, 캘리그라피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캘리그라피 요즘 흔하게 말은 하지만 캘리그라피가 뭔지 검색을 해보신다거나 찾아보신다거나 하신 적은 별로 없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우선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좀 길게 제가 써봤는데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캘리그라피란 손으로 그린 문자라는 뜻인데요. 조형상으로는 의미 전달의 수단이라는 문자의 본 뜻을 떠나 유연하고 동적인 선, 그리고 글자 자체의 독특한 번짐, 그리고 살짝 스쳐가는 효과, 여백의 균형미 등 순수 조형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순수 미술, 순수 조형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예가 영어로 이제 캘리그라피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200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서예는 그냥 캘리그라피로 번역이 정확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캘리그라피는 서예라고 그냥 번역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캘리그라피가 유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캘리그라피가 유행을 하면서 서예와 캘리그라피가 약간 좀 다른 길을 가는, 비슷하지만 다른 길을 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 가고 있어서 이걸 좀 디테일하게 번역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서예는 앞에 트레디셔널 붙여가지고 트레디셔널 캘리그라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울,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캘리그라피는 그냥 캘리그라피 또는 모던 캘리그라피 아니면 캘리그라피 디자인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그런 국가 주요기관에 있는 서예 부문은 전부 다 번역 자체가 캘리그라피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차차 짜장면과 자장면이 함께 쓰이듯이 또는 다른 이제 맞춤법이 바뀌듯이 그게 추후에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제 캘리그라피라는 본 뜻 자체는 이제 아름다운 서체라는 뜻을 지닌 고대 그리스어 칼리그라피아에서 유래된 이제 전문적인 핸드 레터링 기술을 뜻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캘리그라피에서 캘리, 앞 글자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그냥 캘리그라피라고 풀네임을 안 부르고 캘리라고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캘리는 그냥 아름다움, 아름답다라는 그 말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라피, 뒤에 따라오는 그라피는 이제 서풍, 서법, 화풍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라피입니다. 그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캘리그라피, 그러니까 핸드레터링 기술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이제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요즘 그냥 캘리라고 짧게 부르죠. 그런데 캘리라고만 하게 되면 그냥 아름다운 거, 그런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는 이제 오늘 이걸 배웠으니까 되도록이면 캘리라고 두 글자로 부르기보다는 캘리그라피라고 풀네임을 불러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말이 이렇게 좀 길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한 문장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개성적인 표현과 우연성이 중시되는 캘리그라피는 기계적인 표현이 아닌 손으로 쓴 아름답고 개성 있는 글씨를 말합니다. 정리를 해도 좀 길어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예쁜 글씨, 아름다운 글씨, 멋있는 글씨,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이제 모든 것들이 손으로 쓰기보다는 다 컴퓨터로 쓰는 세상이다 보니까 손으로 쓰는 그 느낌, 아날로그적인 그 느낌이 인기를 끌어서 다시 캘리그라피가 자리를 잡게 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캘리그라피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에서 2000년대 정도까지는
캘리그라피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했어요. 캘리그라피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냥 서예라고 했었죠. 예, 또는 뭐 문자 디자인 정도, 예,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캘리그라피라는 단어가 좀 뭔가 좀 전문적인, 예, 그런 느낌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2000년대에 이제 들어가면서, 예, 서예과, 국내 서예과 졸업생들이 많이 배출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 이제 또 디자인이나 예술의 한 분야로 캘리그라피가, 예,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에는 이제 뭐 이런 뭐 서예과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사회 초년생,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 시기에 이제 몇몇의 소수 캘리그라퍼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제 시장을 이제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사실 뭐 몇몇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손에 꼽혀요. 한 3명에서 한 5명 정도가 손에 꼽히는데, 그분들이 거의 뭐 대부분의, 예, 작업을 했었죠. 대신에 분야는 좀 좁긴 했지만 잘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TV나 뭐 TV 이제 드라마나 뭐 그런 타이틀 또는 뭐 영화, 뭐 책 제목, 뭐 홍보물, 그런 데 나오는 그런 캘리그라피들이 대부분 엄청 고퀄리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드라마 제목을 누가 썼다 그러면 그 드라마 제목 그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었고, 정말 그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까지 함축적으로 그 작품에 담아냈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예, 그런 작품들을 좀 보기 힘들어진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네, 네, 이제 2000년대 이후에서 한 2010년대 정도까지는 시각 디자인 분야, 예, 뭐 서예나 전문 캘리그라퍼라기보다는 시각 디자인 쪽에서 이제 뭐 광고라든지 뭐 포스터 제작, 뭐 현수막부터 해서 이제 그런 시각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캘리그라피를 좀 쓰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직접 쓰고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예, 광고나 포스터, TV 프로그램, 이제 이분들이 자기들이 하던 그 분야의 캘리그라피가 적용이 돼서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붓펜이나 뒷펜 같은 만년필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보급이 되면서 취미로 시작하게 된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예, 이제 그 취미로 하던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나 아니면 다양한 작업 방법들을 보급을 하고, 예, 널리 알리고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양한 캘리그라피 작가가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러니까 2000년에서 2010년 정도에 캘리그라피가 가장 이제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린 서예과 졸업생들, 예, 서예과 졸업생들이 제일 처음에 이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이제 서예과가 만들어져서 입학을 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90년대 후반,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졸업생들이 막 이제 배출이 되면서, 예, 그분들도 이제 작가가 된 사람들도 있고, 또는 아까 그 1세대 그 몇몇 캘리그라퍼들한테 이제 배운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작가가 되기도 하고, 또 취미로 계속해서 이제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리고 SNS를 통해서 이걸 많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가장 크게 붐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201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도구가 계속해서 이제 보급이 됐어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붓펜이라던가 뭐 매직펜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예, 그런 펜들, 아날로그 펜들뿐만 아니라, 예, 디지털 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펜도 디지털 펜의 일종이겠죠. 예, 화면에 이렇게, 예, 캘리그라피라고 줄을 끌 수 있는, 예, 이런 펜들이 정말, 예, 흔하게 이제 보급이 되면서 좀 더, 예, 다른 방향으로 캘리그라피가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작가 그리고 강사들이 출연을 했죠. 예, 그래서 정말 가르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생겨나고, 배우는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배우다 보니까 정말 이제 정말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중적인 취미 중에 하나로, 예, 캘리그라피를 뭐 안 해본 사람들도 뭐 당연히 많이 있겠지만, 이제 웬만큼 저 캘리그라피 해요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나 뭐 캘리그라피가 대충, 예, 대충은 뭔지 알 수 있는, 예, 그 정도의 시대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는 이제 뭐 글씨가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제 캘리그라피가 활용이 되어지고 있죠. 뭐 그냥 글씨, 뭐 텍스트, 한글이든 뭐 영어든 중국어든 뭐 일본어든 간에 뭐 가리지 않고 그냥 거의 모든 글씨가 들어가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캘리그라피가 활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뭐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가 이제 많이 보급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펜들이 요즘에는 정말 좋아요. 이게 펜을 이렇게 바닥에 놓고 쓸 때 이게 그냥 지금 이런 펜들처럼 이렇게 일정하게 그어지는 게 아니라 필압을 감지를 해서 이게 정말 저렴한 제품들이 이제 4K라고 하죠. 4000단계의 필압을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뭐 중급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8K, 그러니까 8000단계의 필압을 감지를 하니까 진짜 실제로 이걸 쓰는 것처럼 우리가 붓을 쓰게 되면은 굵었다가 얇았다가 하는 그런 표현들을 전부 다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심지어는 조금 이제 고급을 구매하게 되면은 이 펜의 기울기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짜 예전에는 뭐 아무리 좀 잘 써도 사실 디지털 펜으로 쓰게 되면 좀 티가 났었어요. 좀 뭔가 어색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펜들은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사실 아날로그로 쓰는 거랑 이걸로 쓰는 거랑 뭐지? 뭐 어떤 게 이걸 뭐 붓으로 쓴 거지? 뭐 헷갈릴 정도로 정말 잘 나오고요. 뭐 정말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디지털 펜으로 쓰는 게 오히려 작품이 더 잘 나오는 경우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캘리그라피 결과물들을 조금 같이 볼 건데요. 이 결과물들은 제가 직접 작업해서 납품했던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잡지인데요. 이 잡지 타이틀, 이 부분을 제가 작업을 했었습니다. 사람이라는 두 글자로 된 잡지였는데요. 이 잡지는 이제 의뢰를 해주신 분이 아무래도 제목이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의 인생, 뭐 알 수 없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사람의 인생을 글씨 두 글자에 표현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가 손글씨 그냥 평소 쓰듯이 그렇게도 써드리고 뭐 좀 둥그렇게 뭐 각지게 좀 뭐 쾌활하게 뭐 힘차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샘플을 드렸는데 그 중에 선택된 게 이제 이 모양 좀 둥글둥글한 이런 모양이었었고요. 여기 한 번에 또 그냥 딱 된 건 아니고, 이게 제가 처음 했었을 때는 리을이 이렇게 조금 올라가 있었는데 그 부분만 조금 낮춰달라 그런 식으로 부분 수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최종 작업이 나왔습니다. 이 잡지 같은 경우에는 뭐 내부에도 지금 여기도 뭐 화면상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내부에도 소제목들도 같이 제가 제작에 참여했었는데 이런 작업들은 참 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TV 항상 보는 TV들에도 캘리그라피가 자주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TV에 나오는 캘리그라피는 드라마 제목 외에는 사실상 거의 활용이 거의 안 됐었어요. 그런데 뭐 이제 한 5년 전, 10년 전부터는 예능 프로그램 자막들에도 캘리그라피 스타일의 자막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런 것부터 해서 뭐 이제는 뭐 그냥 너무 흔하게 쓰이니까 좀 당연시 돼 보이는데,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면은 길 다니시다 보면 여기저기 많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도 보면 여기 사진으로 보는 우리 바다라고 해서 타이틀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요 프로그램은 이제 사진 작가가 다니면서 우리나라 바다를 여기저기 찍은 걸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요 타이틀이 중간에 처음에는 나오고 이쪽으로 옮겨간 다음에 이제 어디서 찍은 건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여기는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보내드렸었습니다. 이제는 뭐 캘리그라피가 나와도 뭐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죠. 자, 그리고 재밌었던 작업인데 영화 포스터예요. 영화 포스터고 제목이 이제 덕수궁에서인데 처음에 이제 감독님한테 전화를 받고 제목이 덕수궁에서다. 내용과 뭐 그 대본은 나중에 따로 뭐 메일로 보내주겠다라고 이제 전달을 받은 다음에 딱 전화를 끊자마자 덕수궁에서의 느낌, 그냥 내용은 모른 채 그냥 덕수궁에서라는 그 느낌만 딱 들었을 때 저는 사극이 아닐까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저 혼자 그 이제 메일이 오기 전에 작업을 해봤어요. 덕수궁에서 뭔가 덕수궁에서 뭐 칼싸움도 하고 뭐 그러나 아니면 뭐 사극이니까 좀 뭔가 근엄하고 멋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생각을 하고 되게 멋있게 썼어요. 덕수궁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썼었는데 나중에 메일 오고 전화를 다시 주셨는데 내용이 이제 로맨틱 코미디다, 현대극이고 로맨틱 코미디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여기 조금 동글동글하고 약간 어리숙한 느낌으로 다시 작업을 해서 보내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업해놓고도 그 멋있게 쓴 게 조금 아까워가지고 그것도 같이 보내드렸었는데 뭐 역시 동그란 게 당첨이 돼서 이게 실제 영화에 사용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음료수 포장인데요. 음료수 병음료 같은 거 보면은 그 병음료에 종이가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죠. 그 라벨을 디자인한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수출이 된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입니다. 이게 한자를 했을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을 말하기 위해서 요거를 가져왔는데, 이것도 의뢰를 제가 받을 때 전화로 의뢰를 먼저 받았어요. 제품 이름이 만리인데 이거를 한자로 중국어로 표기를 해야 된다. 정확하게는 이제 중국어로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또 열심히 썼죠. 썼는데 이제 만리 1만만을 써달라고 해서 1만만, 복잡한 우리가 아는 그 1만만 있죠. 그거를 열심히 써가지고 샘플 이제 시안을 한 3가지인가 5가지인가를 이제 보내드렸었는데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1만만, 이거 중국에서는 1만만 이런 거 안 쓴다. 해서 이제 간자로 이 만자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다시 작업을 했죠. 해가지고 뭐 거친 느낌을 원하셔가지고 좀 거칠고 굵고 약간 힘 있는 그런 느낌을 원하셔가지고 좀 거칠고 힘있게 써드리고 위에는 중국에 수출되는 거긴 하지만 한국의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한글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이 다 모든 건 다 한글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걸 보면 뭐 한자도 평소에 조금 연습을 해보시는 게 뭐 이래저래 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흔하게 볼 수 있죠. 이런 현수막들. 뭐 축제 현수막인데, 이제 최근에는 동네마다 다 제각각의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과정이 다 끝나고 캘리그라퍼가 되어야겠다라고 이제 하셨을 때, 그때 가장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동네 축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뭐 저희 동네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여기저기서 의뢰가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좀 약간 뭐 무료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좀 아는 사람이 있거나 한다면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까치산, 제목이 까치산이라서 산 이름 자체가 까치산들이 뭐 전국에 많이 있긴 하죠. 까치가 날아가다가 쉬어가는 뭐 그런 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까치가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약간 올라가는 그런 구도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앞으로 쏟아지는 느낌으로 작업이 됐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이것도 재밌는 작업이 됐었습니다.
요거는 뭐 현수막뿐만 아니라 포스터랑 뭐 음식 쿠폰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온라인 홍보물 뭐 전부 다 이 글씨가 다시 이제 뭐 까치산이 위로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재조합돼 가지고 유포가 됐었는데 요런 작업을 한두 개 뭐 계속 세네 개 계속 하다 보면은 실력도 늘고 좀 컴퓨터도 좀 잘 만지실 수 있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건데요. 솔밭 가족 축제 하고 아까는 약간 좀 쾌활한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솔밭 가족 축제라는 이름이라서 좀 더 동글동글하게 작업을 해봤었고, 물론 여기도 제가 시안을 보낼 때는 이제 좀 활발하고 강한 느낌도 같이 주긴 했었죠. 근데 뭐 이제 담당자분이 제 의도와 다행히 제 의도와 비슷하게 이런 좀 동그란 거를 선택을 해주셨네요. 이런 축제들이 동네마다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잘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또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요 작품 몇 가지는 다 제가 작업을 했던 것들이고요. 이제는 뭐 기업이라던가 뭐 그런 큰 데들뿐만 아니라 뭐 작은 동호회나 뭐 그러면 아니면 뭐 길에 있는 작은 가게들도 캘리그라피 로고를 선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거는 첫 번째 이제 마케팅 선수. 여기서 혹시 뭐 제가 의미를 조금 담아놨는데 보이시는 분이 계실까요? 바로 말씀드리면 여기 선수. 이 두 글자에 제가 약간의 의미를 심어놨는데 이것을 의뢰를 딱 받고 나서 선수 그 느낌. 네, 거기서 딱 봤을 때 선수 뭐라고 해야 될까 했는데 복싱 선수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기 선, 시옷의 이 선과 그리고 수 할 때 이 가로획 여기에다가 복싱 선수가 이렇게 주먹을 휘두르는 훅 하고 스트레이트 쭉 뻗는 그런 느낌을 살짝 넣어봤고요. 여기는 다행히 아주 잘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팀 리들리라고 엄청 거칠게 한번 써놓은 게 있는데요. 요 로고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였어요. 자전거 동호회인데 그냥 막 그 강변에 마실 가는 그런 동호회가 아니라 막 정말 막 땀 막 쭉쭉 빼가면서 막 엄청나게 타는 그런 동호회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거칠게 막 선이 막 끊어질 듯 말 듯 하지만 두껍고 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봤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좀 시간이 꽤 많이 지난 작품이긴 한데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제 선택으로. 네. 다음 거 예미담 황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황토가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황토를 사용해서 이제 벽돌을 만드는 업체였었는데 황토의 느낌을 이제 떠올리다가 아무래도 황토라고 하면 좀 순수하고 우리나라 거고 순수하고 천연 자연의 것, 네, 자연스러운 거 그리고 뭐 좀 순수하다 그러면 약간 좀 어리숙한 느낌, 그런 느낌을 떠올리고 써봤는데 물론 여러 가지 제가 시안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 중에 요게 저한테도 가장 마음에 들었었고 선택이 됐었는데 어리숙한 느낌이 선택이 됐어요. 보면 예자도 안 맞죠? 세로백 두 개가 삐뚤게 좀 어리숙하게 이렇게 작업이 됐고 전체적으로 좀 삐뚤삐뚤하면서 뭔가 어리숙한 그런 느낌을 많이 담아봤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평범하게 쓰다가 이렇게는 어리숙하게 안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긴 붓을 잡고 붓 끝 이렇게 끝에 길게 잡고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써봤던 그런 작품인데 기억에 남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런 뭐 돈가스 가게 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튀지 않게 작업을 해달라고 해서 정말 좀 평범하면서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작업이 됐었고 글씨만 빨갛게 해가지고 저렴하게 파는 돈가스집의 느낌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심작이라는 여기는 처음에는 한자로 작업을 의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한자로 작업을 이제 시안을 드렸었다가 또
한자 세대가 요즘 아니다 보니까 한자를 못 읽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해서 또 한글로 이렇게 작업을 했다가 나중에는 뭐 결국에는 다시 한자로 작업을 하게 됐는데 뭐 기억에 남는 작업이었어 가지고 여기에 샘플로 같이 한번 들고 나와 봤습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정말 뭐 소규모 가게부터 해서 뭐 가게도 아닌 동호회까지도 이제 캘리그라피 작업을 선호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경우에는 뭐 그 유니폼에까지 동호회 유니폼에까지도 이런 게 사용이 됐었으니까 이제 뭐 기업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생활 곳곳 어디에나 캘리그라피가 사용되어지고 있고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거. 참 캘리그라피가 이제는 뭐 정말 대중화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붓을 잡고 열심히 써볼 거고 또 다양한 재료들부터 해가지고 뭐 어디에 쓸 것인가, 뭐 어디에 활용하기 위해 쓸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가면서 같이 열심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